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로 7, 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그동안 도시를 지탱해온 기반시설들이 이제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부산 기반시설의 최소 80% 이상이 내구 연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유지와 보수, 성능 개선에 드는 천문학적 예산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실태부터 짚어드리죠. 조수환 기자입니다. 도로 아래 1.5m를 내려가자 낡은 대형 하수관이 보입니다. 1983년 건설돼 올해로 35년 됐습니다. 오수와 빗물이 합쳐져서 흘러가는 함유식 하수관입니다. 부산엔 이런 함유식이 4,600km에 이르고 거의 대부분이 이처럼 낡은 하수관들입니다. 손을 대자 벽면과 골재가 부서지고 철근도 부식돼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붕괴로 인한 지반 침하로 인해서 대형 사고의 발생 위험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하수관로는 9,214km. 부산과 서울을 10번 이상 왕복하는 길이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전체의 73%에 달합니다. 유지 관리 보수비, 시설 확충 또 이런 등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한 재원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도로 표면이 파이거나 깨진 포트홀입니다. 운전자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야간에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무시금 가다가 탁탁 이리 되면 한 몇 분 그래 보면 차도 망가져요. 한 해 부산 지역 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수만 평균 12,000여 개. 도로가 땜질 보수로 누더기가 된 이유입니다. 부산 지역 도로의 80% 이상이 건설한 지 30년을 넘겼고 지난 4년간 이런 땜질식 보수에만 2,290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20년쯤 돼가면 대수선이라고 해요. 큰 유지보수. 실상은 그렇지가 않지.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걸핏하면 발생하는 상수관 파열 사고. 지난 5년간 117차례, 한 달에 2번 꼴입니다. 부산시는 이 기간 상수관 유지 보수에만 2,500억 원을 썼습니다. 상수관 길이 8,468km. 앞으로 10년 뒤엔 전체의 70%가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이 될 전망입니다. 네, 도로와 상하수도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근데 포트홀 말고도 부산 지역에선 지난 5년간 이 도로가 함몰되는 싱크홀이 108건, 거의 매달 2건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싱크홀은 낡은 상하수관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기반시설인 터널과 교량은 노후화도 문제지만 당장 내진 보강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은 지 50년 된 온천 5호교입니다. 해마다 보수 보강 공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콩모드 바닥이 뚝뚝 떨어진다. 그 보강 공사는. 하지만 여전히 안전 등급 D, 위험시설로 분류됩니다. 부산시는 이 교량을 아예 철거할지 새로 지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크고 작은 교량만 350여 개.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은 30%. 10년 뒤면 2배로 급증합니다. 문제는 이들 교량의 66%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10개 교량 중 4개꼴로 내진 보강이 당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터널이 절반에 가까운데 전체의 70%가 지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도시철도도 노후 전동차와 시설 교체 비용만 당장 5년간 7,960억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어 빚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와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성능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아직 부산시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범위가 늘어나고 대상들이 확대된다면은 별도의 조직
행정기구가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반면 서울시는 이미 3년 전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해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두 곳의 여자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스쿨 미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로 교사들의 일상적인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미투는 그동안 어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차별적인 언어와 무의식적 행동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A여고의 학생들이 직접 만든 스쿨 미투 SNS 계정입니다. 한 선생님이 수능을 마치고 집에 데려가 뽀뽀를 하려고 했다. 수업 중에 비키니 입어봤냐는 말을 들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내용이 가득 찼습니다. 지목된 교사는 현직 8명과 전출하거나 퇴직한 5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동래구의 B여고는 복도 한편이 대자보와 메모지로 도배됐습니다. 한 남자 교사의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대응이 부실하다며 문제 교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연계해서 오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가 봐도 이게 인실마다 이 사람 아닌가 하는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게 간접적이지만은 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인지가 되잖아요. 부산시 교육청은 두 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학교 측에 직무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뿐 아니라 일상적인 성희롱 발언 역시 징계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의 성감수성이 높아져서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기 쉬우니까 선생님들은 그 점에 유의해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에 맞춰 교사의 성교육 연수를 강화하려는 교육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갈등 차원이 아니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수도권 중심 논리를 뒤집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할 판에 지역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5개 시도가 이미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에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황 대표 발언에 대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공개 토론회까지 제안하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부산 시민 80%가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데 한국당 부산 의원들의 입장은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겁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물론이고 단 한마디의 반박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기도 지역 여론에 등을 지기도 어려운 한국당 부산시당은 찬반 입장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정치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김해 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이 변경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아무 권한 없는 부산시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두 기관의 입장부터 정리를 하고 여기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견고한 중앙 관료와 수도권의 정서를 대변했습니다. 지역 갈등과 정치 쟁점화로 두 차례나 무산된 동남권 관문공항. 가까스로 불씨를 되살렸지만 이번에도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지역 정치권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찬반 논란 끝에 지난해 말에서야 본격화된 오페라 하우스 건립 사업이 또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맺은 실시 협약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북한 내 오페라 하우스 사업지입니다. 터파길이 흙막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 연말 기초공사가 끝나면 내년부턴 건물이 올라갑니다.
오거돈 시장 취임 뒤 사업 재검토 끝에 지난해 말 다시 공사가 재개됐고 2,500억 원의 공사비는 롯데가 1,000억, 항만공사가 800억, 12와 후원금 700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부지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시에 40년간 무상 임대하기로 하고 대신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기부 체납받기로 지난 2016년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지자체와 국가 간 기부 체납은 불가능합니다. 실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고 협상이 됐다면은 우리 2016년도 당시에 공무에 계셨던 분들 무능합니다. 이 거대한 부산시를 이끌어가면서 부산 시민의 재산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중요한 법을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부산시는 이제 와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그 승인을 할 때 기부 체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 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대한 법적 하자가 드러나면서 오페라하우스 건설 사업이 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태가 무리한 사업 추진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르노 삼성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지사과학산업단지를 찾아 르노 삼성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르노 삼성차 노사 문제까지 겹쳐 지역 경제 먹구름이 우려된다며 지역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체육회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 경제문화위 오은택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북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며 부산시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체육회는 지난해 북구 국민체육센터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규정을 바꿔 응시 가능 자격과 나이를 시 체육회 간부인 특정인에게 맞춰 공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중 26개 사업이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공항 관련 여론 형성 지원 예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 손실 보전금 증액분, 백양 수정산 터널 재정 지원금은 예산 증액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과다 중복 예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양 수정산 터널 재정 지원금의 경우 시의회의 2019년 본 예산 심의 당시 민간 사업자와 실시 협약 변경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국내 최초 전투함 파병 부대인 청해부대가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오늘 기관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해부대 파병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은 지난 2009년 3월에 출항해 아덴만 해역에서 21차례 해적을 퇴치하고 위험에 빠진 선박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부산지법은 뇌출혈로 장애 판정을 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보험 설계사 4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보험 가입을 담당했던 고객 40살 B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자 B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 6장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년 동안 3억 7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남성이 성추행 신고로 조사를 받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금정경찰서는 지난 20일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49살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발생한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인 것을 밝혀내고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말을 더듬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여 DNA를 이미 제출받은 결과 당시 성폭행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